fx와 x축의 교점의 개수를 GA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fx의 판별식을 봐야 되겠지? 약수 판별식을 볼게. 이렇게 돼. 정리를 더 하자. 이렇게 돼. 그래서 만약에 어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0이 되는 순간을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자. 그러니까 a가 4가 되는 순간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4 마이너스 a로 생각해. 그래서 만약에 a가 4보다 크면 그러면 판별식인 이것은 0보다 작고 그러면 x축과의 교점은 없어. 즉 GA 값은 0인 거야. 만약에 a가 4라면 판별식은 0이 되고 그러면 x축과의 교점은 1개니까 1이 되고 a가 4보다 작으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니까 x축과의 교점은 2개가 되겠지. 네, 이렇게 돼서 이제 그냥 대답하면 돼. 4일 때 이제 여기가 1이지 값이. 5일 때는 0이고 그리고 4보다 작은 순간엔 2가 되는 거니까 구하고자 하는 건 7이 되겠지. 자, 연립방정식의 실수 xy에 대해서 연립방정식을 만족시킬 때 실수 a의 최소값을 구하래. 어, 이걸 만족하는 이제 x랑 y가 실수 x랑 y가 존재한다는 소리지. 그럼 이제 연립을 하자. x는 하고 대입하자. 그리고 아래식에 대입할게. 근데 이제 실수 y가 존재해야 되니까 얘의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네, 그래서 a가 마3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래서 a 최소값은 마3 되겠다. 자, 이런 문제를 좀 쉽게 풀려면 인수 정리를 알아야 돼. 자, 4차 방정식의 내근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인데 그럼 x는 알파를 근으로 갔잖아. 그러면 저 좌변의 식이 x 마이너스 알파를 인수로 가져야 돼. 얘가 x마 알파를 인수로 가져야 돼. 그래야지 알파 넣어서 0 되겠지. 마찬가지 이유로 작게 쓸게. 이렇게 얘네들 인수로 가져야 되고 최고점 계수가 1이니까 그냥 이걸로 확정 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확정 나버린 거야. 이 식을 얻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싸움이야. 자, 이제 구하는 거 한번 봐줘야 되는데 구하는 것을 이제 이것을 이 식을 통해서 어떻게 구할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 지금 이 식이 당연히 항등식이니까 x에다가 적당한 수를 대입해야 되겠지. 그럼 여기서 적당한 수는 마이너스 2야 지금. 그거를 이제 좀 생각을 해서 눈치를 채야 돼. 지금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할게. 음, 일단 이걸 계산하고 줄여서 쓸게. x에다 마이너스 2 대입할 때 좌변을 좀 정리하자. 40이다. 그래서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좌변은 40이 되고 우변은 뭐 이렇게 되겠지. 아,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걸 자꾸 봐줘야 돼. 연산의 개연성은 구하고자 하는 것에서 나오는 거야.
식을 좀 정리해 보자. 이 부분 정리하면 2뿔 알파, 2뿔 베타로 바꿀 수 있지. 마이너스를 앞으로 뺐다고 생각하자. 이렇게 그냥 정리가 돼 버려서 구하고자 하는 것이 그냥 출현해 버렸어. 지금 구하는 것과 동일한 모습이 돼 버렸지. 그래서 정답은 40 되는 거야. 이걸 이제 연산적으로 해결해도 괜찮은데 자꾸 이제 그래프를 써 먹으려고 하는 게 좋아. 지금 내가 얘를 fx라고 잡을게, 저 부등식의 좌변을. 그러면 이것의 그래프를 그려서 이것의 모든 함수값이 k 이하가 되는 순간이 존재하지 않아야 돼. 지금 이 부등식 해가 존재하지 않아야 되니까 이 값이 k 이하가 되는 k 이하가 되는 x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k의 범위를 구하는 거야. 일단 그래프적으로 해결할 거니까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는데 이제 이런 거 그래프를 조금 연습을 통해서 빨리 그릴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아. 일단은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을 때 항상 기본은 절대값 아닌 0이 되는 순간을 기준으로 경우를 나눠서 푸는 거거든. 그럼 이제 뭔가 경계가 되는 순간들이 출현해. x는 3분의 1인 순간과 마이너스 2분의 3인 순간이야. 그래서 이 두 번의 순간을 기준으로 그래프의 개형이 바뀔 텐데 봐봐. 선생님 좀 쉽게 푸는 거, 쉽게 그리는 걸 한번 보여줄게.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자세히 그리는 걸 보여줄게. 이게 결국은 그래프가 다 한붓 그리기처럼 연속으로 그려지거든. 이제 이거는 이제 배경 지식을 사용하는 거지. 우리가 어떤 성질을 이용해서. 그러면 이제 기울기만 잘 추적하면 돼. 사실은 특정 점들과. 그럼 내가 이제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정석으로 다시 해줄게. 지금은 좀 맥락만 봐. 자, 마이너스 2분의 3, 3분의 1을 경계로 이쪽에서 기울기를 한번 판단해 보자. 이제 절대값을 풀고 나면 이제 직선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봐봐. 이 부분에서는 x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을 때는 여기도 음수고 이 안도 음수야. 그럼 둘 다 음수니까 둘 다 반대로 풀리겠지.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5야.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 기울기가 마이너스 5가 되게. 자, 그리고 x가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3분의 1 사이에서는 그러면 여기 이제 음수가 되고 여기는 이제 양수가 되겠지. 거꾸로 했지. 다시 여기는 음수가 되고 여기는 양수가 돼.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반대로 풀리니까 기울기만 추적하면 이렇게 되고 두 번째는 그대로 풀리니까 기울기만 추적하면은 마이너스 1이 돼. 그럼 이렇게 조금 완만하게 그려지겠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자, 그리고 이제 x가 3분의 1보다 크면은 둘 다 그대로 풀리니까 그대로 풀려서 기울기가 5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버려. 근데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건 이 순간이 중요한 순간이잖아. 이 점을 찾아야 되잖아. 이거는 그냥 삼투값으로 찾아버리는 거지. 3분의 1 대입해서. 그럼 3분의 1 대입하면 즉 f 3분의 1은 0 플러스 니까 3분의 1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리고 얘 함수값이 k 이하인 순간이 없어야 되는 거거든. 그럼 k 이하인 순간이 없으려면 y는 k가 이렇게 되면 k 이하인 순간이 없게 되겠지. y는 k가 이렇게 되면은 여기 k 이하인 순간들이 존재하지. 그러니까 y는 k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k가 3분의 11보다 작으면 되겠고 등호도 한번 고민해야 돼. 그럼 k가 3분의 11인 순간을 고민하자라는 거거든. 그럼 k가 3분의 11인 순간은 이 순간이고 함수값이 k 이하인 순간이 존재하지 여기 한번.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다가 조건이니까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k가 3분의 11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만족하는 k 범위는 그냥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 방금 푼 것 같이 조금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그래프를 이용해서 좀 쉽게 해야 되고 그래프 자체도 좀 선생님처럼 좀 테크니컬하게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이제 선생님이 다시 할게. 그래프 그리는 부분을 한번 다시 할게. 정석적으로. 그러면 경우를 나눠서 하는 거지. 경우를 나눠서 지금 경계가 마이너스 2분의 3과 3분의 1이니까 x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을 때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1보다 작을 때. 세 번째, x가 3분의 1보다 크거나 갈 때. 이렇게 경우 나눠서 이제 fx식을 특정해 줘. 그 다음에 그리면 돼. 그럼 이제 선생님이 그린 것처럼 동일하게 그려줘. 이게 가장 근본적인 원리야. 내가 했던 거는 이거를 좀 생략한 거지. 자, 그럼 이제 이 세 번째 경우만 선생님이 해볼게. 너희 다 일일이 한 번씩 해봐. 세 번째 경우를 해보면 절대값이 둘 다 그대로 풀리니까 fx가 3x-1 그대로 풀리고 2x 플러스 3 그대로 풀려. 그러니까 5x 플러스 2가 되겠지. 그래서 이 부분의 관계식이 5x 플러스 2였던 거예요. 뭐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구간에서의 이 구간과 이 구간에서의 관계식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어. 둘 다 해봐 얘들아. 연습할 때 많이 해야 돼. 자,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가 5개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래. 첫 번째 부등식을 좀 풀자. 자, 그러면 x가 2 이상 8 이하야. 그럼 이제 여기 안에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정수 x는 7개가 있겠지. 근데 그중에 이제 5개만 되어야 되는 거지. 이 두 번째랑 동시에 만족하는 정수 x가. 근데 얘들아, 이 연립부등식은 항상 수직선 중심으로 사고해야 돼. 그래야지 생각이 좀 쉬워지고 해석도 좀 잘 돼. 출제자의 의도도 그런 것이고. 자, 수직선을 그릴 건데 이제 아래 걸 풀고 나서 그다음 수직선을 같이 고려할게. 아래 있는 2차 부등식을 좀 풀어보면 인수분해를 통해서 이제 풀자. 여기서 생각할 때 인수분해할 때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더 편할 때가 많아. 그러면 n마 3, 1, 마이너스가 둘 다 붙어버리면 되겠다. 그럼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n이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n 플러스 3이니까 합쳐서 이제 x의 개수가 됐지. 그럼 얘가 이제 x 마이너스 n, x 마이너스 n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고 이것이 0 이상이다라는 부등식을 풀 거예요. 그럼 이제 경계가 되는 순간이 n마 3이고 그리고 n이 경계겠지. 그럼 경계의 기준을 경계에 바꿔친 거야. 그래서 부등식을 풀면 이렇게 돼.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번째 부등식을 정리한 건데 이때 너희가 이 부등식의 어떤 수직선에서의 특징을 눈치채야 돼. 지금 여기 경계가 n이고 이 경계가 n마 3이잖아. 그러면 수직선상에 n마 3이라는 순간이 있고 n이라는 순간이 있는데 이걸 기준으로 이제 경계 바깥이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순간들과 이 순간들이 될 건데 이 수직선의 특징이 이 간격이 3으로 항상 일정하다라는 게 특징이야. 그래서 너희가 상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봐봐. 상상을 할 때 일단은 어 수직선을 좀 정교하게 생각을 해 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수직선을 그리자. 첫 번째 수직선을 이렇게 나타내 볼게. 2 이상 8 이하야. 그러면은 어 2를 여기다가 갖다 놓자. 2, 3 넉넉하게 몇 개 더 해 볼게. 자, 그래서 첫 번째 수직선을 2 이상 8 이하잖아. 편하게 이렇게 표현해도 좋고 이렇게 표현해도 좋고 아니면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죠, 우리가. 그치? 일반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수직선을 표현하겠지. 그래서 이 내부가 이제 첫 번째 수직선을 만족한 x의 범위가 되겠지. 이 안과 근데 이제 이거 이렇게 하면은 시각적으로 좀 헷갈리니까 이렇게 되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서 봐. 두 번째 수직선을 그리면 두 번째 수직선은 이제 이 두 경계의 관계가 오른쪽 경계가 왼쪽 경계보다 3이 커.
그러면은 대략 3칸 정도니까 뭐 이 정도 간격으로 하나는 이렇게 다른 하나는 이렇게. 그래서 뭐 여기 x 값들 여기 x 값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3칸 정도 되는 3 칸인 어떤 수직선이 있는데 이제 경계가 움직이는 거야.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니까. 자 봐봐. 그러니까 너희가 상상을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해 줘야 돼. 이 상태에서 이제 3 칸이야. 이렇게 경계가 좀 틀어져도 너희가 잘 봐. 어 높이를 좀 다르게 해 주는 게 좋겠다. 자 여기서 이게 이제 봐봐. 오른쪽 경계를 기준으로 문제를 풀게. 오른쪽 경계가 n이야. 이러면 이제 n이 0인 경우고 n이 1인 경우고 n이 2인 경우고 n이 3인 경우 n이 4인 경우 5인 경우 6인 경우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조건을 만족하는 순간을 찾는 거예요, 너희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지금 조건이라는 건 연립부등식의 해안에 정수 x가 5 개가 돼야 돼. 자 그러면 봐봐. 이렇게 만약에 돼. n이 이제 자연수야. n 1 이야 만약에. 그럼 이렇게 돼 수직선이. 그럼 이렇게 그려지면 조건을 만족하는 정수 x는 2 이상 8 이하니까 너무 많지. 5 개가 아니지. 자 이렇게 돼도 너무 많지. 5 개가 아니지. 이렇게 되면 이제 연립부등식의 해안의 정수 x는 3, 4, 5, 6, 7, 8 이야. 너무 많지. 이렇게 되면은 연립부등식 해안의 정수 x는 4, 5, 6, 7, 8 5 개니까 이거 괜찮아. 그래서 이거 괜찮은 거야. n이 4일 때 돼. 이거 세이브 해 놔야 돼. 그리고 4일 때 되고 이러면 연립부등식 해안에 2, 5, 6, 7, 8 5 개야. 이것도 합격이야. 그러니까 4도 되고 5도 되고 이런 걸 이제 계속하는 거야. 자 해 볼게. 4도 되고 5도 됐어. 6일 때 이때 겹치는 정수 x는 2, 3, 6, 7, 8 이것도 되지. 이때는 2, 3, 4, 6, 7 이것도 되지. 이때는 겹치는 게 2, 3, 4, 5, 8 이것도 되지. 이때는 겹치는 게 2, 3, 4, 5, 6 5개 이것도 되지. 그래서 9 까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겹치는 게 이제 좀 너무 많아지지. 2, 3, 4, 5, 6, 7 이니까 6 개가 돼서 더 이상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너희가 좀 생각을 해야 돼 얘들아. 이 수직선을 잘 이동하면서 다시 처음부터 해 볼게.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7일 때, 8일 때 이런 식으로. 이걸 이제 매번 그릴 수는 없으니까 너희가 이제 선생님이 이제 이 움직이는 것을 너희 머릿속으로 상상을 어느 정도 해야 돼. 근데 이제 상상력의 한계를 벗어나면 좀 손으로 계속 많이 그려야 되고. 그래서 정리해 보면 가능한 n은 4일 때 됐었지. 그리고 9일 때까지 됐었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 이때 2, 3, 4, 7, 8 되고 이게 4일 때가 이때야. 이때 4, 5, 6, 7, 8 이어서 되고 이제 이게 n이 9일 때였지. 그러면 2, 3, 4, 5, 6 이어서 되고. 그래서 4 부터 9 까지 n이 가능하고 구하고자 하는 건 이제 n의 합이니까 n의 합은 13, 13, 13, 13이 3개 있으니까 39가 되겠다. 자 이게 좀 중요한 문제니까 선생님 좀 쉽게 푸는 걸 한번 보여줄게. 이제 기울기에 따라서 이렇게 쉽게 풀릴 때가 많아. 어 고2 때 특히 이제 지수 같은 걸 하다 많이 나오는 구조인데 봐봐. 기울기가 2인 직선이 있어. 그러면 이 직선에서 내가 x축과 y축과 평행하게 선을 그어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x축과 y축과 평행하게 그은 거야. 그러면 기울기가 2 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a면 이 길이가 2a가 되겠지. 그래야 기울기가 2가 되니까. 그럼 이 길이는 루트 5a가 될 거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세 변의 길이의 비가 확정 나 버리는 거야.
이 길이의 비가. 그러면은 이제 1대 2대 루트 5의 비율이 무조건 성립하게 되는 거지, 기울기가 2 라면. 이거를 사용을 잘하면 문제가 좀 쉽게 풀릴 때가 많아. 선생님 지금 이걸 사용할 거야. 봐봐. 그럼 여기서 이제 A, B에서 이렇게 X축과 Y축과 X축과 Y축과 평행하게 선을 그어. 그럼 이제 이 삼각형을 좀 주목해 보자. 그러면 기울기가 2니까 이 길이를 길이와 1대 이 길이와 D가 1대 2가 되겠지. 그래서 1대 2대 루트 5의 비율이 성립해. AB의 길이는 루트 5의 비율이 성립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내가 이거를 이제 문자로 잡고 해볼게. 이게 조금만 연습하면은 되게 좋은 방법이거든. 문제를 쉽게 푸는. 여기를 A라고 잡자. 그럼 여긴 2A가 되겠지. 그러면 루트 5A가 5가 됐어, 지금. 그럼 정리해보면 A는 루트 5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A가 루트 5야. 그러면 내가 일단 A, B라는 건 fx랑 gx의 그래프의 교점이니까 연립을 한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생각해 보면 fx랑 gx 연립해. 그럼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지. 그래서 이것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그러면 편의상 이제 베타가 더 큰 애라고 하면 A점의 x좌표는 알파가 되고 B점의 x좌표는 베타가 되는 거야. 지금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는 연립한 방정식의 실근이 될 테니까. 그러면 우리 여기 앞서 구한 여기 A가 루트 오다를 알파와 베타로 바꾸어서 생각한다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루트 오다로 해석이 돼 버리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 근거 계수한 개 써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삼이고 베타 베타 하자 먼저. 알파 베타는 3마 K고 그리고 조건에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루트 5인 것도 구해냈고 그럼 이제 이것으로 곱셈 공식 변형을 하든 뭐 연산을 연립을 하든 해서 K를 구하면 돼. 지금 K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야. 그러면 그냥 계산을 쉽게 해버릴게. 첫 번째 식과 세 번째 식을 두 식을 더할게. 이 베타는 마3 플러스 루트 5가 되고 이제 베타는 확정 났지. 2분의 루트 5 마3이라고 쓰자. 어, 위에서 아래를 뺄게. 첫 번째 식과 세 번째 식에서. 그러면 이 알파는 마3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다. 자, 이렇게 두자. 위에서 아래를 빼면 이 알파는 마3 마이너스 루트 5야. 그럼 이제 두 식을 곱하면 4 알파 베타가 되고 우변은 9 마이너스 5여서 4가 돼. 그래서 알파 베타는 1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알파 베타는 3마 K인데 가 1이니까 K가 결정난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처음에 했던 이 부분을 이제 기울기 사용법이라고 표현하거든. 그러니까 기울기가 2일 때만 되는 게 아니야. 1일 때도 되고 뭐 2분의 1일 때도 되고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야. 그래서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건 K값이었지.